최근 3월 30일 이집트가 FA50을 무려 100대 도입한다는 외신 보도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마치 엠바고가 풀린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이집트 군사 전문가 마흐무드 가말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FA50의 조달을 위해 이집트와 계약 체결이 임박했고 심지어 당초 수량 36대에서 최대 100대까지 수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랍권 최대 매체 디펜스 아라비아 역시 30일 칼레드 압델 라흐만 주한 이집트 대사의 말을 인용해 이집트는 첨단 FA50 전투기 및 훈련기를 구매하기 위해 한국과 주요 계약을 거의 마무리 짓고 있다고 전했죠. 이집트가 100대에 달하는 대규모 수량을 서둘러 계약하려 하는 이유는 현재 이집트의 상황이 그만큼 긴박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공군은 현재 중국의 K-8이 카라쿠름 훈련기 118대를 운용 중인데 이 기종은 중국과 공동 생산한 구형 모델입니다. 1999년부터 2010년까지 도입된 이 기체들은 이제 15년에서 25년 차에 접어들었고 그 사이 수많은 추락사고도 발생했을 만큼 여러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초기엔 저렴한 가격과 기본 훈련 기능으로 매력적이었지만 장기 운용에서 부품 노후화와 유지 보수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특히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이 불안정하고 가동률도 2010년대에 들어 40% 수준으로 추락하면서 더 이상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100대 F-50으로 전량 교체를 추진하려 하는 것이죠. 또한 이집트 공군은 F-16 218대를 운용하고 있는 전 세계 4위의 운용국이지만 현재 보유한 훈련용 기체로는 원활한 조종사 양성을 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K-8이 미라주 2000 등을 사용하여 조종사 훈련을 실시하는 이집트인데 코핏 계통이 F-16과 호환되지 않고 제각각이라 훈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나 K-8E는 아날로그 기반 훈련기로 K-8E에서 F-16으로의 기종 전환은 사실상 어떤 이익도 없는 상황이죠. 반면 FA-50은 F-16과 코핏 설계, 계기판, 비행 특성이 거의 유사한데요. 폴란드 공군 조종사 증언에 따르면 FA-50 경험이 있는 조종사는 단 3시간 교육으로 F-16을 조종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 초기 36대에서 그 수량을 확 늘려 100대의 F-50으로 조종사 양성 임무까지 맡기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최근 말레이시아와 폴란드의 블록 20 주문량 및 필리핀의 잠재 주문으로 인해 대기 지연을 우려하고 있는 이집트인데요. 이집트가 100대라는 대규모 주문을 늦게 넣으면 납품이 2027년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크기에 빠른 전력 현대화를 위해 생산 슬롯을 선점하라는 의지가 강합니다. 또한 현재 이집트의 군사안보 상황이 매우 불안한데 예멘의 후티 반군이 본격적으로 홍해와 수에즈 운하 입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경제의 생명줄인 수에즈 운하가 통행이 불가하게 되면서 이집트 역시 커다란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죠. 후티의 드론과 미사일은 적어도 비행체로 이를 탐지하고 요격하려면 전투기의 순찰이 필수적인데요. 기존 이집트 공군이 지닌 고가의 중형 전투기로는 상시 순찰에 매우 비효율적인데 FA-50은 운용비가 F-16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하고 블록 20은 외부 연료 탱크와 첨단 레이더 및 다양한 무장까지 탑재해 장거리 순찰과 정밀 타격으로 상당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죠. 이집트의 100대 FA-50 도입이 가시화되자 정작 필리핀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필리핀 최대 군사 매체인 맥스디펜스는 자국 정부를 향해 더 이상 늦장 부리지 말고 지금 당장 FA-50 구매 계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공군을 위해 추가 FA-50 전투기 도입 계약을 서둘러야 합니다. 특히 이집트가 자신들의 도입을 확정하기 전에 필리핀이 확고한 주문을 넣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이집트는 36대 FA-50을 이집트 공군에 도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데 이미 상당히 진전 단계에 있다. 만약 이집트의 주문이 필리핀보다 먼저 들어가면 이집트가 생산 우선순위를 차지하면서 우리 FA-50 납품 일정이 밀릴 수가 있다. 참고로 이집트의 이번 36대 주문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들은 이집트 공군의 새로운 전투기 요구사항에 따라 최대 100대까지 FA-50을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 필리핀은 이집트보다 경제 규모도 크고 성과도 훨씬 좋다. 오히려 침공 위협은 이집트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집트가 100대의 F-50을 살 여력이 된다면 필리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라 라고 했죠. 사실 필리핀 입장에서도 FA-50 도입을 지체할 이유가 없는데요. 특히 최근 중국이 국제사회를 속이고 필리핀 백타적 경제 수역 안에 있는 판가니반 암초, 사모라 암초 등의 방어시설과 해군기지 비행장을 갖춘 군사기지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이 공개한 선명한 화질의 영상에서는 3000m 활주로와 군사 인프라를 갖춘 거대한 인공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중국은 이 지역에 해상 병력을 계속해서 배치하여 필리핀 어부들을 공격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필리핀 해양 경비대 선박들을 상대로 협박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곳 군사기지 주변으로 수백 척에 달하는 중국 불법 어선들이 활개치고 있는데요. 4월 초부터 시작되는 성어기를 맞아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더욱 극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불법 어선이 아닌 중국의 해상 민병대로 불리는 정부 관할 군 조직 단체입니다.
평시에는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위로부터 명령이 하달되면 적성국 함선에 항로방해, 해상대치, 시위, 폭력 등을 행사하면서 중국의 해양 관할권을 강화시키고 있죠. 이에 FA-50이 최고의 대안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가격, 납기, 성능, 실전 검증, 높은 가동률, 훈련과 전투 멀티롤, 철저한 유지보수, F-16 호환성, 안정적 공급망까지 단점이 없는 FA-50은 필리핀과 이집트 등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최고의 선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FA-50 관련 최근엔 예상치 못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FA-50을 게임 체인저로 만들어줄 무기가 탄생했다는 것인데요. 바로 차세대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이 최근 FA-50에 탑재된 사진이 유출되면서 개발이 눈앞에 있음을 알렸죠. 천룡은 독일 타우러스와 미국 자슴의 장점만 융합한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타우러스처럼 이중 관통 탄두로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고 자슴처럼 스텔스 성능을 강화했죠.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고 LIG 넥스원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힘을 합쳐 개발 중인데 엔진은 하나의 터보팬, 체계는 LIG 넥스원이 맡고 있습니다. 지원을 간단히 살펴보면 길이 4.9m, 속도 마할 1 이상, 사거리는 무려 800km 이상을 갖췄습니다. 독일의 타우러스 미사일이 마하에 이르지 못하는 암속에 사거리가 500km인 것을 보면 천룡 미사일은 상대적으로 훨씬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죠. 유도 방식은 GPS, 보정 관성함법, 적외선 호밍, 자동 목표 인식까지 결합된 최첨단 시스템입니다. 무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스텔스 디자인과 특수 도료를 적용하였고 타우러스 대비 상당한 경량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연료를 주입한 뒤 10년 동안 보관이 가능해 유사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용성까지 갖추고 있죠. 천룡의 개발은 한국의 미사일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인데요. 우리나라는 지상과 해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기술만큼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공대지 미사일은 조금 늦게 발전했죠. 예전엔 이스라엘 파바이나 미국산 슬램 ER 같은 외산 미사일만을 써왔는데 파바이는 팬텀 전투기 퇴역과 함께 곧 사라질 예정이고 슬램 ER도 단종돼 추가 도입이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2013년 독일에서 타우러스 260발을 들여왔는데 이때 아시아 최초로 500km급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260발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군은 최소 600발은 있어야 유사시 대비할 수 있다고 봤고 나머지 수량은 국산 기술로 채우자는 계획이 세워진 것이죠. 여기서 천룡이 탄생한 것입니다. 2019년부터 탐색 개발을 시작해 2021년까지 핵심 기술을 확보했고 2022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체계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타임라인인데 한국 ADD와 민간 기업들이 그동안 구축해온 유도미사일 기술력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미 2019년 9월 F4 팬텀2 전투기로 세 차례 분리 시험을 시도했고 모두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엔진 없이 글라이딩만으로 표적을 명중시켰죠. 그러나 팬텀의 퇴역이 확정되면서 이제 FA-50으로 옮겨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KF-21 탑재용으로 개발된 천룡의 미친 호환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FA-50의 내측 파일럿 무게 한계 때문에 어렵지 않겠냐는 주장도 있었지만 곧바로 한국 엔지니어들이 연료량을 조절해 가볍게 만든 버전을 뚝딱 만들어 탑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FA-50에선 사거리 500km, KF-21에선 800km 이상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미사일로 두 플랫폼을 모두 커버할 수 있으니 효율성도 대박인 것이죠. 천룡이 실전 배치되면 지대지, 함대지, 잠대지 미사일과 함께 개전 초기에 북한 지휘부를 무력화할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특히 지하 갱도를 뚫는 관통 탄두 덕분에 북한의 숨겨진 벙커도 안전하지 않겠죠. 주 플랫폼은 KF-21의 보라매이지만 이번 시험을 통해 다른 전투기에서도 운용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미 타우러스 미사일이 우로전을 통해 실전 성능이 확인되었고 현재 전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요청하고 있으나 정작 생산 라인이 가동되지 않아 돈이 있어도 구매하지 못하는 미사일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희소식인데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왜 유럽은 독일의 타우러스를 가장 원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타우러스의 압도적 실전 능력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입증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오슬로대 미사일 전문가를 인용해 타우러스는 스톰 섀도우 스칼프에 비해 살상 확률이 더 높다고 분석하면서 고도 50m로 낮게 비행해 방공망을 피하는 능력이 탁월한데 삼중 항법으로 적의 레이더와 재밍을 피하면서 정확하게 목표물을 도달하는 능력을 갖췄다라고 평가했죠. 독일 장교들이 러시아를 도청해 확보했던 언급에서 크림대교는 매우 좁은 목표물이어서 타격하기 어렵지만 타우러스로는 가능하다라는 말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독일산 타우러스의 구성품 확보 등의 이유로 생산 재개에만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 사이 한국의 천룡과 FA-50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성능으로 전세계를 겨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한국 무기 특징, 개발 왜 하냐고 욕먹으면 대박난다. 전문가님
원이나 하자.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